요즘 계좌 열어보기 무섭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모은 돈, 노후 준비한다고 넣어둔 돈이 매일 녹아내리는 거 보면 잠이 안 오시죠. 3점 물타기 했다가 더 빠지고 하이닉스 존버한다고 버텼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줄이고 방산과 에너지 담으세요. 지금 당장이요. 2026년 3월 유가가 하루 만에 12% 폭등했습니다. 중동은 전쟁 직전이고 미국 고용은 9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속에서 6개월 수익률 148%를 찍은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계좌만 이 모양일까?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못하는 건가? 남들은 다 돈 버는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인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손실 중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2024년까지는 AI만 사면 됐습니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눈 감고 사도 올랐죠. 그런데 2026년 들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2%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뚫었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일자리가 9만 2천 개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서울 마포구 전체 직장인이 한꺼번에 해고된 수준입니다. 경기는 죽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상황.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경제를 박살냈던 그 괴물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이게 왜 터졌을까요? 진원지는 중동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카타르 LNG 시설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카타르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의 20%를 담당합니다.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녹는 건 여러분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그럼 새로운 룰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반도체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데 왜 이러나? HBM 잘 팔린다며? AI 시대 온다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런 걸 안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반도체는 가장 취약한 섹터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AI 사업의 수익성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오르죠? 전기요금입니다. 운송비입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AI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AI 투자가 줄면 HBM 수요도 줄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만들 때 헬륨 가스가 필수입니다. 극저온 공정과 웨이퍼 보호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중동 사태로 헬륨 현물가가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만드는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라간다. 양쪽에서 조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주식을 들고 버티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1973년 오일 쇼크. 역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지금 상황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유가가 3개월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12% 올랐다고 난리인데 그때 400%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찍었고 실업률은 9%를 넘겼습니다. 주식시장은 2년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주입니다. 당시 잘 나가던 기술주와 소비재주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위치였죠.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속에서도 오른 섹터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입니다. 엑슨, 쉐보론 같은 정유 회사들은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실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중동 긴장 고조로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피바다일 때 이 둘만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고 2차 때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에너지 충격에 더 취약했죠. 50년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기술주가 지고 에너지와 방산이 이깁니다. 에너지 ETF. 지금 사야 할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역사 공부는 됐고 이제 뭘 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 에너지 ETF입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XL이 적어두세요.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입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회사들 실적이 좋아지고 ETF 가격도 올라갑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강력합니다. 원유 가격 자체에 직접 베팅하고 싶으시면 USO가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유가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니까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달러 환전 귀찮고 원화로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 KIWOM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 보세요. 엑슨모빌 비중이 약 20%, 쉐브론이 14% 들어가 있습니다. 연 배당률도 2.5% 수준이라 배당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ETF의 핵심 매력이 뭐냐면요. 유가가 오를수록 돈을 번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언제 안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 이스라엘 갈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15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조. 이게 에너지 ETF를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방산 ETF. 왜 수익률 148%가 가능했을까? 두 번째 방어막 방산 ETF입니다. 특히 K방산이 미쳤습니다. 숫자 먼저 보시죠. TIGR K방산 우주 ETF. 최근 6개월 수익률이 148%입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ETF들이 마이너스 20%, 30% 찍고 있을 때 방산은 혼자 로켓을 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K방산 대장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지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무기 확보에 미쳐 있습니다. K2 전차, K구자 주포가 폴란드로 대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동 긴장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방산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K방산 업체들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 투자를 원하시면 SOL K방산 ETF도 있습니다. LIG 넥스원 비중이 22%로 가장 높고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방산으로 분산하고 싶으시면 미국의 ITA ETF를 보세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 방산 대장주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방산과 미국 방산을 같이 담으시면 지정학적 리스크 양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세요. 종목은 알겠는데 비중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되시죠?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에너지 40%, 방산 40%, 현금 20%로 가세요. 유가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된다고 보시는 거라면 이 구성이 최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신 변동성 각오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 에너지 30%, 방산 30%, 현금 또는 단기채 40%를 추천드립니다. 현금을 넉넉히 들고 있으면 추가 하락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현금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100%는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최소 절반은 에너지와 방산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손절이 아깝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회복하겠죠. 하지만 그 장기가 1년인지 5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돈이 묶여 있어도 괜찮으시면 들고 계세요. 아니라면 지금이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핵심은 분산입니다. 한 섹터에 몰빵하면 리스크도 몰빵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이것 모르면 당합니다. 에너지와 방산이 좋다고 무작정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전 리스크입니다. 중동 상황이 갑자기 안정되면 유가는 급락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뉴스만 나와도 에너지주가 출렁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에 베팅하는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뉴스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점 추격 금지입니다. K방산 ETF가 6개월에 148%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번에 다 사셨다가 단기 조정 오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하세요.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진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환율 체크입니다.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 환율이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달러 강세면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고 달러 약세면 수익이 깎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해지 상품을 쓰시거나 환율 동향을 꼭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 상황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장 쓸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두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시장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은 무너지고 유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돌아왔습니다. 이 구조에서 반도체와 빅테크는 양쪽에서 협공당합니다. 비용은 올라가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반면 에너지와 방산은 정반대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긴장이 높아질수록 돈을 법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살아남은 건 에너지와 방산뿐이었습니다. 2026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XLE, USO, KIWOM,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로 에너지 방어막을 치세요. TIGER K방산 우주, SOL K방산, ITA로 방산 포지션을 잡으세요. 그리고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폭풍 속에서 현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 앱을 켜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기술주에 100% 몰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리밸런싱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준비된 소수만이 불을 지켰습니다. 50년 뒤 같은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